이번 시간에는 조금 세밀한 표현을 해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세밀한 그림은 그림이 아니라고. 사진을 찍으면 되는 것을 무엇하러 그리는지 모르겠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필요할 것이고 생략이나 변형도 사실에서 출발한다 생각됩니다. 또 남이야 전봇대로 이를 쑤시던지 대추씨로 코를 파던지 상관할 바가 아니라 생각되네요. 입술 1에서와 같이 피부를 함께 연습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물에 얼룩이 없게 연습해봅니다. 얼룩이 없게 채색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칠하고 쓸어주고 칠하고 마르기 전에 이어서 채색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채색하기 전에 종이에 물을 바르거나 물을 뿌려가면서 채색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다음 기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술 1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입술의 위쪽은 모두 그림자 부분입니다. 따라서 보색을 사용하여 채도를 약간 낮추어 윗입술 전체를 채색합니다. 모든 표현은 크게 시작해서 작게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부분을 묘사하며 진행하기보다는 크게 칠하고 작게 쪼개가며 묘사하는 것이 전체적인 바란스를 맞추기가 용이합니다. 물론 크게 칠을 하더라도 색상이나 채도, 그리고 명도 등을 어느 정도 고려하여 볼륨감 있게 채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수채화 전용지는 물마름 시간이 빠르지 않으므로 한 번 채색을 하고 나면 젖은 상태에서 부드러운 표현이 가능하므로 천천히 자료를 살펴가면서 큰 볼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입니다. 가장 어두운 부분은 처음부터 어둡게 조색하여 강하게 채색합니다. 또 강하게 채색한 부분의 가장자리도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이제 채색한 부분이 마르기 전에 참고자료에서 보이는 약간의 디테일을 그려줍니다. 이 부분은 입술 1에서와 달리 입술의 세밀한 느낌이 살아있는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종이의 질감을 이용하여 긁어주듯이 채색하여 입술의 세밀한 느낌을 만들어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밝게 보이더라도 그림자 영역에서는 채도를 낮추어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그리더라도 색상을 사용하실 때 눈에 보이는 전체의 색상 한 가지만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입술이 빨간색이라 하여 빨간색 하나만을 사용한다면 너무나도 단조로운 느낌이 됩니다. 주변의 색상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색상을 사용해서 전체가 빨갛게 보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연스럽고 풍부한 색감의 그림이 됩니다. 모니터로 보실 때는 차이가 없어 보이겠지만 직접 본다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림을 배우기 위해서는 화실이나 학원 등을 다녀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빠르게 알거나 더 많은 것을 알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알 수 있다 하여도 본인의 의지와 노력이 없이는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학교를 다닌다고 모두 공부를 잘하지는 못하는 것이고 교도소를 다녀왔다 하여 모두가 새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노력으로 손으로 외운 것은 수십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그림은 머리로 익히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반복 등 노력을 수반한 경험이고 손으로 익혀나가는 공부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꼰대의 개소리라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아주 사실적이고 세밀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지만 이 영상은 세밀하지는 않지만 연습 방법을 보여드리는 것이므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듯이 간략하게 표현하던 세밀하게 표현하던 방법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그릴 것인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 중요한 것은 한 장을 그리더라도 생각하며 그리는 것이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즐겁게 그리는 것입니다. 어렵고 잘 되지 않아 힘들고 짜증이 난다면 취미를 바꿔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이 세상에 잘 그리는 사람과 못 그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즐겁게 그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watching.